33세. 그리고 커리어의 갈림길에서 황의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평생 그를 가장 괴롭히고 잠을 빼앗고 경기 후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던 5명의 수비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이 리스트는 팬들 사이에서 이미 전설적인 악몽으로 불리며 각종 추측을 낳아왔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는 이 비밀을 털어놓기로 한 걸까? 과연 그 5명의 이름 뒤에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 인사이더들은 말한다. 이건 단순한 라이벌의 문제가 아니다. 훨씬 깊고 훨씬 개인적인 이야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황의조가 평생 잊지 못하는 5명의 수비수. 그 시작은 바로 5위부터 기티. 5위 라파엘 바란. 황의조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의외였다. 화려한 경력, 침착한 성격,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집중력. 라파엘 바란은 단순히 빠르고 영리한 수비수가 아니었다. 그는 공격수를 지우는 방식으로 유명했다. 황의조가 처음 그와 마주했을 때의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그날 경기에서 바란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날카로웠다.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공을 받기 직전의 템포까지 읽어냈다. 내부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황의조는 그날 바란에게 공을 만질 틈조차 없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후반 20분. 황의조가 완벽한 침투 코스로 치고 들어갔지만 바란은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에서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 한 장면은 황의조에게 깊은 좌절감을 남겼고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은 정말 완전히 읽혔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인정한다. 바란은 내 움직임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간다. 황의조가 평생 잊지 못할 또 다른 악몽 같은 수비수. 4위는 누구일까? 4위, 토모리. 황의조가 꼽은 4번째 이름은 많은 팬들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바로 속도, 피지컬, 그리고 대담함으로 유명한 피카요 토모리. 황의조는 토모리를 처음 상대했을 때를 떠올리며 내가 준비해온 모든 패턴이 의미가 없었다고 말한다. 토모리는 단순히 빠른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의 시선과 의도를 먼저 읽는 예측형 괴물이었다. 그 경기 초반 황의조는 토모리를 따돌리기 위해 몸의 방향을 여러 번 바꿨다. 하지만 토모리는 모든 움직임을 미리 계산한 듯 한 박자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내부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토모리는 황의조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두 수 앞을 보는 선수 같았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전반 37분. 황의조가 완벽하게 공간을 찾아 들어갔고 패스도 정확했다. 그러나 토모리는 순식간에 뒤에서 튀어나와 그를 몸으로 밀어내며 득점 기회를 무산시켰다. 그 충격적인 장면은 황의조의 멘탈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말한다. 토모리를 상대하면 마치 매번 내 약점이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토모리는 황의조가 가장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특별 경계 대상이 되었다. 이제 남은 건 더 무거운 이름들 뿐이다. 3위는 과연 누구일까? 3위, 버질 반 다이크. 3위는 황의조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던 선수라고 표현한 남자 버질 반 다이크였다. 많은 공격수가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축된다고 말하지만 황의조에게 반 다이크는 그 이상이었다. 그는 거대한 벽이자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심장 같은 존재였다. 황의조는 어느 경기에서나 반 다이크를 만날 때마다 공포에 가까운 긴장감을 느꼈다고 한다. 전진하는 순간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면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 반 다이크가 따라오고 있구나. 내부 관계자들은 그들의 첫 맞대결을 이렇게 기억한다. 황의조가 공을 잡는 순간 반 다이크는 이미 거리 조절을 끝낸 상태였다. 너무 침착하고 너무 정확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후반 중반. 황의조가 절묘한 터닝으로 반 다이크를 따돌린 순간 모두가 환호했지만 단 0.25초 뒤 반 다이크의 기괴하리만큼 빠른 복귀 속도가 그를 다시 막아섰다. 그 여유, 그 절대적인 피지컬, 그리고 흔들림 없는 표정은 황의조에게 말 그대로 멘탈 붕괴였다. 황의조는 이렇게 고백한다. 반 다이크를 상대하면 축구가 이렇게 어려운 스포츠였나 다시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인정한다. 이 정도의 야리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단 2명. 황의조를 평생 괴롭힌 그 누구보다 악몽 같았던 수비수들. 2위는 누구일까? 2위, 세르히오 라모스. 황의조가 평생 잊지 못할 두 번째 악몽 같은 이름. 바로 세르히오 라모스였다. 그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라 경기 전체의 분위기와 감정을 지배하는 존재였다. 황의조는 그와 처음 맞섰던 날을 떠올리며 축구가 아니라 전쟁에 나선 기분이었다고 고백한다. 라모스는 거칠었고 교활했고 경험이 너무 많았다. 황의조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라모스는 그보다 반 박자 앞서 몸을 붙였고 때로는 심리전까지 걸어왔다. 내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라모스는 황의조가 흔들리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치 그의 숨소리까지 읽는 듯 했다. 전반 15분, 황의조가 절묘하게 뒤 공간을 파고들어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맞이했을 때 라모스는 어디선가 나타나 그의 발을 정확히 건드려 균형을 무너뜨렸다. 파울을 유도하지도 않았고 심판도 눈치채지 못한 미세한 접촉. 그러나 그 한 번의 순간이 황의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후반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다. 황의조가 공을 잡는 순간 라모스가 귓가에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오늘 넌 못 지나간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날 라모스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황의조는 이렇게 회상한다. 라모스는 기술이나 피지컬보다 무서운 건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 명만 남았다. 황의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인정한 단 한 명의 수비수. 1위는 과연 누구일까? 1위, 김민재. 황의조가 평생 가장 힘들었다고 밝힌 단 한 명의 수비수. 그 이름은 놀랍게도, 그리고 동시에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존재, 김민재였다.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그는 황의조가 상대했던 어떤 수비수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황의조는 이렇게 표현한다. 김민재를 상대하는 건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해석하는 괴물 같은 집중력이 있었다. 황의조가 공을 받기 위해 한 걸음만 움직여도 김민재는 이미 그 공간을 막고 있었다. 내부 관계자들은 그들의 맞대결을 완벽한 봉쇄라고 회상한다. 황의조가 침투하려는 순간마다 김민재는 이미 그 방향을 읽고 있었다. 반응이 아니라 예지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후반 10분. 황의조가 완벽한 속도로 김민재를 따돌린 듯 보였고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그러나 단 1초 뒤 김민재는 말도 안 되는 회복 속도로 뒤에서 그를 따라잡아 공을 빼앗았다. 황의조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 장면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김민재는 인간이 아니라 벽 같았다. 그리고 그는 인정한다.
내가 상대했던 모든 수비수 중 김민재는 최고였다. 기술, 속도, 피지컬, 집중력, 어떤 부분에서도 약점이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황의조가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밝힌 진짜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 그러나 황의조가 이 5명의 이름을 지금 밝힌 이유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털어놓았다. 사실 가장 무서웠던 건 그들이 아니라 그들과 마주할 때마다 드러나는 내 한계였다. 내부 관계자들은 당시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회상한다. 그 고백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고 동시에 그의 진짜 속마음이었다. 황의조는 이제 그 순간들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그들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말은 하나의 진실을 남긴다. 화려한 경기장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존재하며 선수는 그 싸움을 통해 단단해진다는 것. 그리고 오늘 황의조는 그 싸움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았다.